어제 미증시에 수상한 흐름이 있었고 일제히 하락 마무리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언론 플레이에 그대로 당해버린 비트코인. 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을 살려드릴 겁니다. 하락한 이유와 대응 전략까지 영상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시경제와 차트 분석을 동시에 하는 유일한 코인 유튜버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결국 수렴 이탈 후 급락이 나왔는데 먼저 매매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70.8K를 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승 하락분의 0.382 구간으로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이 70.8K를 도달했을 때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짧게 반등을 먹고 나왔어야 됩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이 지표 발표 때 급락이 나오면 반등 기회다,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오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구간은 이 지지 저항 체크해드린 구간 잘 보면서 매매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자리는 5분 봉상 뚫려버렸고 제가 보고 있던 이 72.8K를 기다리다가 정확하게 찍었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구간을 약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좋은 반등 자리라는 거죠. 이 구간이 짧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10배 기준 한 7%, 8% 정도 10분 내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저주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지표 발표 땐 급락이 나오면 반등 먹는 구간은 무조건 나온다. 다 경험에서 나온 예측이고 여러분들이 이 브리핑을 잘 보셨다면 이런 구간에서 짧게 드시고 나오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이고 이런 텔레그램에서 제가 브리핑을 계속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지지 라인들에서 정확하게 저항 맞고 지지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락하는 가운데 숏을 못 잡았다면 반등 구간을 3번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도 정확하게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 라인들은 제가 이렇게 10월 중순부터 그어놨던 라인들입니다. 그냥 다들 보는 자리에서 긋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청산도 당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그런 작도법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거래 내역에서 증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증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라인들을 정확하게만 그려놔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거든요. 뚫린다면 손절을 짧게 보면 되고 진입해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점 자리가 나오는지,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트랜스미디어 지표란에 제가 매매법 1편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최소한의 손실로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 이런 승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하향 경로처럼 하단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라인들을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우려했던 대로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미리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롱을 잡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손실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뚫리면서 숏 타점이 나오게 된 거고 전 굳이 숏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전부터 그어놨던 이런 라인들에서 이런 반등만 먹었어도 3-4번의 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못해도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는 자리들이거든요. 10배 기준. 이게 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제 작도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방에서, 관전 공유방에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이나 교육 같은 것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전 매매를 하면서 거시경제까지 디테일하게 다루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의지하면서 진짜 매매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하는 분들만 여기 상단에 보이는 공식 채널로 투송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카피해가는 경쟁업체나 무분별한 입장을 막기 위함이니 찐 구독자분들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라인에서 현재 지금 반등 중이며 오늘 이후 관점과 11월이 시작되자마자 급격한 조정이 지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신고점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생겨날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빅 이벤트 대선이 있죠. 엄청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선 때 움직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한번 다뤄볼 것이고 구독 못하신 분들은 3초면 되니까 구독해서 이 대선 내용은 아마 저밖에 못 다룰 겁니다. 신박한 내용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꼭 알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제 비트를 끌어내린 이 미증시는 이 10월 한 달치 상승분을 모두 2일 만에 반납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큰 변동성이 생겼냐? 첫 번째는 이 미대선의 불확실성, 두 번째는 기업주들의 빅테크의
트럼프의 불확실성이다. 이 두 가지가 중점일 겁니다. 지금 미대선은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상황이다. 자, 해리스가 되면은 21%였던 법인세가 28%로 인상이 되고 자본소득세 인상, 암호화폐 규제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럼프형이 되면 말 바꾸기와 미 분쟁 격화로 또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호재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 트럼프의 과거 말 바꾸기 성격을 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되면 그 기대감으로 미리 선반영돼서 오르고 막상 당선되면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트럼프가 이 시장의 직접적인 호재가 되려면 20년과 같은 이 대규모 유동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자체를 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난 포모를 일으키면서 20년과 같은 그런 급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점을 갱신하더라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면서 위아래로 개미털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고점을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너무 급하게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속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달러 시장에서는 대선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변동성의 베팅 비율이 거의 2년 만에 이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빅테크의 불확실성. 자, 현재 이 표는 미국의 S&P 500의 집중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거의 주식시장의 버블 수준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생기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이 S&P 500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단계다. 계속해서 줄곧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실적 전망이 지금 하향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다. 자, 둘 다 이 AI, 소프트웨어의 선도 업체라서 AI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증시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이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하락세를 좀 진정시키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큰 규모의 실적 발표는 역시나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주었고, 비트코인은 차트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미 증시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언급드리면서 큰 그림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브리핑 잘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지금 너무 정고점을 얼른 돌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0년물 국채 금리와 원래 비트는 디커플링이 돼야 맞습니다. 근데 이 10년물도 오르고 있는데 비트도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포모도 사라진다. 이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금리 인하로 유동성 상승 그리고 불량 사이클은 조금 근거가 약화될 수가 있다. 신고점 갱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연기될 뿐이다. 그 안에 수많은 개미털기가 있을 것이고 공포감도 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린 쫄 필요가 없이 담을 기회가 생길 뿐이다. 깔끔합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는 이런 투성의 작도로 이런 구간들에서 숏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구간들에서 약반 등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수익을 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시드는 어느 순간 늘어나 있고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또 갱신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상승했잖아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눌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계속 달리기만 하면 금방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되듯이 지금 그런 단계일 뿐이다. 추가적인 브리핑과 대응은 텔레그램에서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